보일러는 보통 물을 데워줘서 온수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가스 레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로 하면 전기 레인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기 주열 교환기 이 하나로 떼가지고 난방을 했지만은, 주열 교환기로 떼면은 바깥으로 연통으로 나오는 온도가 150도 정도 됐는데, 그것의 열이 너무 아까워서 요 밑에 있는 자멸 교환기, 그 150도 온도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열까지도 쓰고 연통으로 열기를 내버리면 콘덴싱 보일러는 50도 정도의 열기만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콘덴싱 보일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잔고장이 좀 더 많지만은, 옛날에는 아래서 버너가 불을 켜졌지만은, 요새는 윗부분에 버너가 설치되어서 이 주열 교환기를 데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자멸 교환기, 열기를 해서 온수와 난방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펌프가 돌아가서 물을 이렇게 돌려서 뜨겁게 해서 난방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난방수도 되고, 그리고 온열 교환기에서 물을 돌리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난방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부분, 이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서 여기 펌프로 해서 여기가 자멸 교환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물이 이 불로 버너로 해서 뜨겁게 돼서 다시 난방수가 이렇게 뜨거운 난방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펌프가 물을 돌려줘서, 그리고 이 난방수 물은 계속 난방수로만 돌고 온수하고 섞이지를 않습니다. 난방수가 온수하고 섞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방수하고 온수는 서로 섞이지가 않고, 난방수는 계속 10년이고 계속 같은 물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온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가 수돗물이죠. 수돗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열 교환기, 온수 열 교환기 있죠. 여기로 열 교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요쪽 수돗물 요쪽 온수 쪽으로 들어와서 온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수는 자체적으로 바로 데우는 것이 아니고 난방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온수 열 교환기를 계속 돌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계속 돌면서 요 열 교환기, 온수 열 교환기가 반은 난방수가 흐르고 반은 수돗물이 흘러서 그 물을 데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온수를 데우는 것이 아니고 난방수가 데워져서 온수가 데워져서 온수가 나오는 것이냐. 여기 보라색이 돌아가는 길이 난방수가 계속 도는 겁니다. 난방수가 계속 돌아서 이렇게 온수를 간접적으로 데워주는 것입니다. 보일러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우선
보일러 조절기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모델명을 치면은 회사 자체에서 만들었던지 아니면 누가 올려놓은 영상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잘 익히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한 주 정도의 날씨를 미리 알아서 춥다고 생각될 때는 좀 많이 떼고 그리고 따뜻한 날씨에는 좀 적게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가스 계량기를 핸드폰으로 찍어 놓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했을 때 더 가스비를 아끼게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조절기를 통한 가스 절약 방법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왜냐하면 각 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 개인주택, 아파트 중에서도 제일 위층이나 제일 아래층, 그리고 옆에 세대가 없는 집, 그런 집이 더 난방비가 조금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출하고 와서 난방수 온도를 65도에서 70도 정도로 해놓고 1시간 정도 떼고 또 취침하기 전에 한 3시간이나 2시간 정도 예약 시간을 두고 예약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정도로 하면은 난방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1도 온도를 낼 때마다 7%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나면은 외출할 때 온도로 15도에서 17도 정도의 온도로 맞춰놓고 나가면 동파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는 밤에는 좀 많이 떼주고 햇빛이 있는 낮에는 적게 떼주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일러 조절기의 온도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여기가 19도라고 해도 안방 온도 다르고 다 거실 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각 방에 온도계를 가져가서 온도를 한번 재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항상 가스 계량기를 찍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가스레인지를 가장 세게 틀어서 10분 켰을 때 56이 쓰였습니다. 온수를 켜서 10분 썼을 때 167이 쓰였습니다. 즉 가스레인지를 제일 세게 틀어서 10분 쓰면 56이 쓰이고 온수를 10분 쓰면 167이 쓰여서 거의 온수가 3배 정도 가스량을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켰을 때와 비교하면 온수를 쓰는 것은 보일러 난방할 때의 40~50% 정도의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온수가 나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차가움으로 이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해놓고도 물을 손을 씻으면 찬물로 씻으면서 지금 보일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기 때문에 한 달에 5, 6천 원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냉수로 이 정도의 물이라도 틀어놓으면 충분히 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물은 확실히 추위가 덜 느껴집니다. 추위가 덜 느껴져요. 강추위가 발생하면 온수 방향으로 하고 물을 똑똑똑 아래같이 떨어뜨려주면 온수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얼지가 않습니다. 더 강한, 아주 강한 추위면 약간 더 세게 해줘야 되겠죠. 저도 체육복 안에 내복을 입었습니다. 내복을 입으면은 훨씬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 1도 상승할 때마다 30%의 면역력 상승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도 더신이나 뭐 시레빠 이런 거 신으면은 훨씬 보온 효과가 있겠습니다. 쇼파에 이러한 이불 하나 정도 있으면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좀 뜨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도 앉아 있을 때 얇은 이불이라도 있으면은 항상 의자 옆에 이불을 갖다 놓고 무릎 위에 얹으면 훨씬 열 효율이 좋습니다. 찬 기운이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으니 밤에는 커튼을 반드시 치고 자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낮에는 햇빛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받아야겠죠. 햇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카펫들을 바닥에 깔아놓은 집은 그냥 깔아놓으면 되겠고 러그나 이불을 바닥에 깔아놓으면 바닥 온도가 상당히 상승한다고 하니 깔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뜨뜻한 거를 원하면 물을 담아서 이불 속에 넣는 유담프라 하는 것을 사서 물을 넣어서 이불 속에 넣고 잠자리에 들면 아침까지도 따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팔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체온 상승에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잘 가지 않는 집안 공간에 이런 넓은 쟁반에 물을 담아 놓으면 습도가 높아집니다. 가습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겨울이라고 문을 꽉 닫아 놓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환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 공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난방비가 조금 더 들겠지만 말입니다.